결론 작성의 신뢰. 결론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작성의 신뢰의 네 번째 부분을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서는 산출자의 창의성이란 하면서 지금 본론 부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요약, 두 가지는 함축을 서술해 주는 건데요. 첫 번째, 본론에서 내가 논증했던 사항과 주장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산출사의 창의성이란 창의적 결과물의 미적 속성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는 점을 보였고, 산출자의 의도와 결과물의 산출 과정에 대한 지배가 창의적 산출물의 가치 있는 미적 속성을 그의 창의성에 귀속시키기 위해 필수적임을 논증하였다. 거의 내용은 같은데 이제 다 한번 내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은 조금 어렵지만 더 명료한, 좀 정리할 만한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제가 말했던 결론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논증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가치 있는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속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 어떤 행위 주체가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기획하고 그 결과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내가 논증을 했다. 그래서 본론의 핵심 사항 등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결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결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겠죠. 다음으로 이제 함축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내가 분석한 사항들, 논증한 사항들은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 자체의 함의도 있고 그 결론을 논증한 나의 논증, 옹호하는 나의 논증이 가지는 함의를 잘 소개해 줘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분석을 했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건지, 그래서 이 분석은 바로 창의성의 본질을 단지 어떤 인과적인 것이지만 좀 복잡한 인과성일 뿐이다. 그래서 다 어떤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자연적 과정, 어떤 그런 뭐 일반적인 능력, 보통 우리가 말해지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설명의 한계, 창의성은 좀 그래도 뭔가 뛰어넘고 특이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좀 뭔가 빠진 것 같은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특히 우리의 가장 인간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바로 그 의도, 주로 이제 도덕적 행동의 의도가 많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창의성에서도 바로 이 의도와 구현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 발현의 핵심 요소라는 거,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은 창의성이 단지 내재되고 진화된 재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통해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게 바로 내가 열심히 논증을 했는데 그냥 의도가 필요해? 그냥 논증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의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증이 가지는 전반적인 의미, 중요성, 이런 걸 소개를 해주는 게 바로 implication, 함의를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함의라면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적인 의미를, 다른 이슈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결론은 서론에서도 약간 오버라고 말했지만 어떤 교육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은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서도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우연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창의적 결과를 의도하고 그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 창의성 교육 방법 정책에서도 그냥 요즘 창의성 교육이라면 기존 교육으로 안 돼? 기존의 틀을 깨야 돼? 그리고 이건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천재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특유한 방법론을 도입하고 기존의 틀은 깨는 방식이 좋다, 이런 이런 방법에서 좀 바뀌어서 오히려 구체적인 실행과 지배 과정을 지배하는 것을, 그런 걸 습득할 것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역량 교육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변형이 필요하다, 이런 함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함의를 강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그 함의가 이런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오해도 좀 불식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함의를 정확하게 말한다는 건 내 것에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다, 그런 제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는 나의 이런 주장, 논증, 이런 함축이 창의적 행위가
어떤 자생적 차원을 가진다는 것, 갑자기 스스로 뭔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뒤에 가면 사실 자생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거의 중요성도 다시 설명하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혹시 그런 거는 부인하는 게 아닌가, 바로 의도가 있으니까 자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들은 자생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은 배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여기서 결론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현되는 바로 이 자생적 측면을 배제한다면 창의성의 새롭고 동창적 측면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논증한 게 스폰테나이어티가 창의성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은 아니라는, 혹시라도 모를 독자가 내 함의를 너무 확장하면서 배제할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 그런 거를 결론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론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내 주장이 가지는 함의를 잘 설명하고, 함의에 대해서 좀 다른 사회적인 측면, 좀 확장적인 측면을 조금 더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 한계 영역, 이런 거 설정해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결론 작성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요 작성에서 이제 결론 작성까지 여기서 살펴봤고요. 논문에서 1인칭 주어 나의 사용. 보통 이제 서론과 본론 쓸 때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주어 I예요. 나,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런 게 이제 서론이나 결론에서 많이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언뜻 듣기로 논문에서는 나라는 주어를 웬만하면 쓰면 안 된다. 저도 수업 시간에 가끔 강조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글의 필자는 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선언하는 문장은 다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서론과 결론에서는 요약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주장했다, 또는 내가 뭐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반드시 피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본론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본론에서는 산출자의 창의성이란 창의적 결과물의 미적 속성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는 점을 보이고 쭉쭉쭉, 그리고 필수적임을 논증하였다.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어 나는을 뺐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이 들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어는 주어가 좀 없어도 적절히 이제 의미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론 안에선 이런 논증이 되었다, 약간 그런 의미인데요. 내가 논증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사실상 누가 논증했다라는 주어가 좀 필요한 문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본론에서 나는 이러저러한 점을 보이고 나는 이러한 점을 논증했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어 사용을 피해야 된다는 여러 이유들,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좀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의 나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링크, 각 학술지 인용 방식, 서술 방식을 소개해 놓은 그런 링크들을 이제 모아놓은 글을 제가 여기 보세요. 노션 링크로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APA 스타일이나 뭐 어느 학교에서 라이팅 센터에서 나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좀 제가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